굿 아키텍처, 좋은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사실 뭐 되게 거창한 주제이기도 한데, 뭐 저희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 타이밍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약간 무한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건축가들, 건축사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 영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다른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로 퍼져서까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도 한번 다뤘었고, 두 번째는 감리자의 역할, 이제 감리가 어떻게 하면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다루기도 했었고,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생기는 특히 이제 법적인 이야기도 한번 다뤘었고,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우리 건축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주제를, 그래서 굿 아키텍처라는 우리 좋은 건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다뤄볼 건데,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시작할 순서예요. 뭐 시작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왜 좋은 건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가.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좋은 건축이란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은 좀 세 명의 건축가들을 한번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좀 보고, 간략하게만 보고, 그 다음 그 생각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저희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 매우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었는데,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주 뭐 예쁘고 멋진 건축을 고르는 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좋은 건축은 우리의 삶, 도시의 모습,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와 연결되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건축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에 다 각자의 설계를 하고 있는 이유였던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우리가 그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좀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뭐 굳이 말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좋은 공간이라 하면은 자기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그런 공간이 좀 있을까요? 좋은 공간이요? 저 혼자 있는 공간?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디도 괜찮지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햇빛이 예쁘게 들어온 카페도 있을 거고, 휴가 때 머물렀던 편안한 숙소도 있을 거고,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우리 마실 나가듯이 걷는 공원도 좋은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누군가는 편안해서, 아니면 가까워서, 아니면 말 그대로 개인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을 떠올렸을 때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공간이 디자인이나 멋진 외관이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좋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 자체가 건축이 우리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좀 뽑아봤는데, 그래서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좀 웃긴데,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좋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하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애들은 뭐 많이 하죠. 어디가 좋다, 난 어디가 좋았다 이야기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오히려 좋은 건축이 뭐냐, 좋은 공간이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녀다 보면은 건축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카페나 도서관 아니면은 뭐 다른 공간들 가도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공간들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공간들도 우리가 많이 마주치기도 하죠. 근데 일반인들하고 이제 건축가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가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건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멀리 느끼곤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일상에 연결된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세 명의 건축가들을 좀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에요. 승효상 건축가, 조정구 건축가, 유현준 건축가. 이 세 명을 해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 세 사람이 관점을 한번 바라보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좋은 건축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런 건축물이 어떻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시작은 다 아시는 분이죠. 승효상 건축가입니다. 이름은 이제 그냥 승효상 이제 이후에도 전부 다 그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는데 승효상은 이제 이로제 건축사 사무소를 이끄는 건축가고 이분은 이제 한국 현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비움과 절제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건축 세계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승효상은 건축이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었고 오히려 건축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연과 사람이 온전히 주인이 되도록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승효상은 건축은 공공의 집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이로제의 건물들을 보면은 불필요한 장식을 거의 배제하고 자연광과 그림자, 여백 같은 본질적 요소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느끼다 보면은 소리가 좀 잦아듣고 마음이 가라앉는 공간. 그래서 꼭 사유의 틈을 좀 만드는 건물을 약간 보는 느낌으로 많은 건물을 짓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유원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외관수도원 피정센터입니다. 이 공간들은 나중에 그 예시로 해서 잠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가는 조정구 건축가입니다. 사실 최근에 답사를 통해서 직접 좀 보고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세 명의 선정의 기준이 제가 직접 만나본 건축가들만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뭐 다른 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본 분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정구 건축가는 사실 이제 국가 도시 건축을 이끌고 있는 건축가고 이분은 이제 그 생활과 동네의 기억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곳에 이미 존재하는 삶과 흐름의 분위기를 읽어내는데 더 집중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정구 건축가는 건축이 화려하게 드러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편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매일같이 걷고 쉬고 대화하는 그 일상의 결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건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제 그 조정구 건축가의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늘 따뜻하고 조용하고 처음 방문해도 좀 되게 익숙한 느낌을 많이 갖는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도시 건축에는 이번에 좀 했던 건데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했었어요. 직원들이 매주 도시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머무는지 관찰하는 수요 답사라는 걸 무려 이번에 1100회 이상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지금 서울 종로에 최근에 봤던 전시인데 25주년 기념으로 픽션, 논픽션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11월 11일까지 전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보고 왔었는데 되게 그 한 사람의 그 집단이지만 한 집단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거를 누가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좀 끌고 있었던 자체가 되게 좀 인상적인 그런 건축 집단이었고 이 전시 자체는 우리의 삶을 형상을 찾아서라는 부제로 자기들이 이제 25년 동안 건축하고 도시 답사 작업을 한 아카이빙 한 걸 전시했던 전시여서 되게 기억이 남았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관찰들로 해서 결국 그 국가 도시 건축에서는 동선, 마당, 골목길 연결 같은 생활 중심의 공간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볼 건데 이 작품도 최근 작품으로 보면 제주문화관과 공방주택 10달 나흘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가입니다. 유현준 건축가인데요. 지금 현재 유현준 파트너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죠. 그 다음 한국 건축계의 대표적인 소통형 건축가로서 많은 분들이 TV나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죠. 유현준 교수는 그 건축을 단순히 벽과 지붕을 가진 구조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많이 바라보는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걷고 어디서 멈추고 어떤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공간의 설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쇼타임이었어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현준 앤 파트너스 건축사 사무소죠. 여기서 하는 건축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경계를 흐리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좀 하고 있고,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층과 층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주는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설계를 좀 추구하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설계 방식 중에 하나는 우연한 마주침을 만든 동선 설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단순한 목적지만 향하는 동선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잠시 머무르는 곳 같은 것을 배치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많이 두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거는 건축이 만드는 사회적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작품들은 최근에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픈된 공간인 오아르 아트 뮤지엄과 아니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는 그리드스케이프라는 건물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세 사람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승효상 건축가인데, 승효상은 좋은 건축은 욕심을 부리고 도시와 사람을 위한 공공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건축은 과시적인 형태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서 공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은 개인의 소유물이기보다 도시 전체 그리고 그 공간을 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재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도시 풍경을 해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작품 같은 걸 보면 그것도 쉽게 좀 나타내는 건물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건물들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건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을 보면은 조정구 건축가입니다. 조정구는 좋은 건축은 사람의 삶과 동네의 기억을 오래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건축은 이제 거창한 상징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맞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맥락과 동네의 역사, 오랜 기억들을 건축 안에 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구에게 좋은 건축은 사람들에게 삶을 조용하지만 깊게 품어주는 건축이라고 그런 건물들을 해서 특히 한국 건축, 우리 전통 건축을 현대화시키는 것에 많이 접하는 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되는 이제 건축가는 유현준 건축가입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좋은 건축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결되는 플랫폼이라고 말을 했죠. 그는 건축이 물리적인 구조물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동선과 흐름, 만남의 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좋은 건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절된 도시 구조나 교통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공간적으로 해결할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을 경계를 흐린다거나 단순히 그 앞에 두 건축가는 우리 대지대에서 조금 건축을 많이 풀고 있다면 유현준 건축가는 그 외적인 요소까지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건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좀 정리해보자면 승효상은 공공성과 절제를 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더 낮추면서 연결하냐가 좋은 건축이라고 보고 있고, 조정구는 사람과 생활의 기억, 그 자체의 그 대지에 가진 그걸 가지고 좋은 건축이라고 보고 있고, 유현준은 흐름과 만남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서로 다른 작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거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볼 게 각 건축가가 어떤 작품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제 승효상 작가, 건축가가 말하는 좋은 건축이 아까 말했듯이 욕심을 비우고 절제하며 도시와 사람을 위한 공공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사유원에 있는 사담이라는 건물입니다. 사유원은 이제 저기 대구 옆에 위에 있는 하나의 수목원인데 수목원 안에 있는 여러 건물을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보는 것처럼 건축은 과시하는 것보다 한 발 좀 뒤로 물러나 있고 자연이 더 보이는 그런 건물을 하고 있죠. 먼저 사유원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조금 짧게 그냥 하면은 뭐 큰 건 아니지만 그 자연 속의 건축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유원에서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을 좀 꾸미고자 했던 게 그 전체적인 수목원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자연을 틀하는 장치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건축이란 거를 그 건축물이라는 거에서 바깥의 자연을 보는 게 많은데 얘는 자연 속에 숨어서 오히려 건축물이 틀이 아니 자연이 틀이 되고 그냥 건축물은 그 하나의 오브제로 살짝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처럼 그래서 자연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물러나 있는 건물을 보고 있어요. 사유원은 5공간 정도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승효상 건축가가 했던 게 뭐 위에 보시다시피 뭐 현암, 첨단, 명정, 와사, 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비움이나 뭐 시야의 확장, 머무름, 고요한 휴식 아니면 사유의 마무리가 일어나는 구조로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건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느끼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효상이 여기서 말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건축은 존재를 드러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안내하는 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유원 자체에 있는 건축은 건축이 아닌 자연을 좀 보게 하고 결국 자연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유원 자체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이에요. 잠깐 짧게 보고 싶은데 안 나오나? 잠시만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같이 참여했던 조경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좀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소개라서 네, 아까 저렇게 본 게 좀 사유원인데 아까 설명 잠깐 나온 것처럼 사유원 자체라는 게 사유를 하기 위한
정원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생각보다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희는 좀 짧게 봐서 3시간 정도 봤는데 되게 정말 뛰어다녀야 될 정도로 좀 넓은 공간이었는데 시간을 내놓고 좀 천천히 돌아다녀 보면은 그 건물과 건물을 보러 다닌다고 했지만 결국엔 계속 자연을 거닐게 됐던 그런 공간이어서 생각보다 좀 괜찮은 공간이었고 그런 공간을 조금 나중에 한번 안 가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사유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실 1시간은 금방 갈 정도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좀 대체했던 부분이 있었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물인데 외관 수도원 피정의 집이라는 건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외관에 있는 건물인데 종교적 사유를 위한 건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도 이제 승유상 건축가는 절제와 비움이란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걸 설계를 했었고 장식이 거의 없는 단전한 형태, 그다음 깊은 고요를 만드는 재료와 빛.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써서 되게 빛의 느낌이 되게 잘 드러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 건물을 해서 자연스럽게 스미는 자연광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피정센터 자체가 그 방문자를 압도하거나 뭐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가 묵상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건물이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공간으로 좀 표현이 됐던 건물이라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승용상이 추구하는 건축의 뭐 절제나 그런 것 표현이 잘 돼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다음 이게 좀 들은 이야기는 신앙 공간이라 할지라도 건축이 과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용함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저희가 답사 갈 때도 같이 만나고 이야기 들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승용상이 추구하는 이런 건물들이 이제 곳곳에 좀 많이 표현이 돼 있고 사실 그런 공간들이 좋은 건축인 비움 안에서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을 조금 강렬하게 보여주던 사례 중에 하나라서 이 사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정구 건축가의 최근 건물이에요. 그것도 나름 제주문학관이라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정구 건축가가 말했던 좋은 건축이라는 게 사람의 생활과 동네의 기억을 오래 지켜주는 건축이다. 그렇게 했었고 제주 자체에 있는 이제 그런 제주문학관인데 이게 조정구 건축가의 특별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도 건축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된다는 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설계를 했었어요. 이건 현상을 했었던 거고 현상에서 가능성이 돼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제주 문학관 자체가 제주의 자연생활과 문학이라는 지역의 기억을 가지고 건축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 동선들을 따라가면 제주 돌담, 저기 보이는 돌담이나 현무암, 바람길, 식생이 실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용천수 큰 물을 모티브로 한 마당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민속에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건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건물이 크거나 화려하진 않은데 이 장소에서만 가능한 건축이라는 점에서 조정구의 철학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의 기억을 담아내고 지역의 결을 존중하는 건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그 시선을 계단이나 그런 거 봤을 때도 멀리 보이는 시선들이 아까 말했던 현무암이나 아니면 뭐 용천 그런 거에서 제주를 품고 있는 느낌처럼 많이 표현이 됐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는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었다면 이건 이제 참 개인 주택. 그 국가 건축이 생각보다 그 개인적인 주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한옥을 계속 좀 많이 하실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옥 말고도 이제 현대 건물에 이제 가까운 형태를 하지만 한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고 이 건물의 이름은 공방주택 열달 나흘이라고 이제 그 공방하고 주택이 같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이 그 공방과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과 그 건축주의 생활 리듬을 가장 섬세하게 좀 읽어내서 같이 좀 건물로 이제 주택으로 풀어낸 건물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라는 작업 공간과 주거의 경계를 억지로 나누진 않고 생활과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을 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좀 못 봐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계할 때 좀 고민을 했었던 거는 뭐 햇볕이 드는 방향이나 바람의 흐름, 집안에서 머무는 방식, 골목과 만나는 스케일까지 모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일상 속도에 맞춰서 설계를 좀 했다고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는 건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 삶 자체가 좀 돋보이는 배경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고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이제 공방 같은 공간도 있었고, 아까 그 전면에 아까 봤던 그 회랑 같은 공간이 전면에 저렇게 있어서 그 한국 건축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죠. 건물은 이렇게 두 동이고 그 연결은 저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형인데 저 왼쪽이 이제 공방인 거죠. 세 번째는 유현중 건축가입니다. 이거 오하르 아트 뮤지엄인데 경주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신 분이 한 분밖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누가 가보셨죠? 소감. 가까워서. 네, 소감은 그냥 마음속으로 갖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유현중 건축가가 말했던 좋은 건축이라는 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공간, 흐름이 열리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기서도 그런 걸 많이 표현했다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했었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유현중 건축가는 건축 자체가 기능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고 멈추는 교차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장치라고 보고 있죠. 건물 자체를. 그래서 이 자체가 여기 오하르 아트 뮤지엄에서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왕릉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경주의 왕릉과 자연 사이에 놓인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 자연, 시간이 서로 만나는 흐름을 설계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안팎에 경계가 이제 흐려져 있는데요. 흐려져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자연이 있고 중간에 큰 통창이 있고 건물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흐려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자연이 프레임이 되고 자연이 프레임에 담기기도 하고 유리창 안에서 잠기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작품과 사람이 서로 경계 배경 삼아 존재합니다. 사실상 그 건물 안에서는 왕릉이 이제 프레임 쌓인 이제 작품이 되는 거고 바깥에 거니는 사람들은 저 건물 안에 있는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현하실 때 그렇게 했던 분인데 자연과 사람의 사이의 중개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이 자연을 완전히 막거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이 풍경과 예술 사이로 오가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걸 보면 저기서 되게 많이 비친다고 했어요. 저 유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말 그대로 정말 투명한 유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유리 자체를 조금 다르게 거울처럼 비치게 할 것이냐. 근데 최종적인 선택은 거울처럼 비치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안에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왕릉이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고 만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옥상 공간인데 옥상에서도 그 다양한 뷰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라 이제 그런 걸로 거의 돼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여기가 실내.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통유리로 저렇게 돼 있는데 저 건물 자체 바닥과 벽과 천장이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돼서 왕릉을 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축이 만남의 방식과 깊이를 결정한다라는 이제 그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안에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좀 표현한 게 저 작은 건물이지만 공공적인 건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던 건물이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그리드스케이프라는 건물이에요. 오피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업무 공간에서는 만남을 어떻게 좀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험적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이건 좀 멀리서 보시긴 한 건데, 네, 아래서 본 뷰거든요. 이 건물은 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층과 층, 그다음 방과 방이 수직, 수평으로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어요. 아까처럼 저기 한 칸 한 칸이 각 개인 사무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무실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해 줄 건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진 보이드, 저렇게 틈 사이들, 보이드를 자연광이 이제 흘러드는 테라스로 만들었었고, 앞쪽을. 그 다음 내부 계단이나 거울벽 같은 거는 사람의 이동 동선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을 좀 가능하게 해서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장치가 되도록 했다 합니다. 사실 저 그 사이 간벽이 있지만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같이 나온 사람끼리 옆 건물이지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실상은 저 막혀있긴 한데 그런 공간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자체에서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돌아다니면서 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우연한 만남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넣었던 건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건물이 이제 단순한 건물들을 저렇게 테라스를 두고 그 사이에 간벽을 맞추면서 개인 공간이면서도 약간 좀 따로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잘 하지 않는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실내와 실외 사이에 사실 그 테라스나 공간 중층을 좀 풀고 있는 그런 공간 자체도 좀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재밌는 건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유현준 건축가에게는 좋은 건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그리고 저 조명이나 그 난간까지 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걸 많이 좀 보셨다 하더라고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밖에 있는 벽이 아니라 저 앉아 있으면서도 난간에 눈에 거슬리지 않게 좀 외부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오하르 아트 뮤지엄이나 이제 그린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하르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예술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엮어주는 건축을 하려고 조금 그 플랫폼처럼 이용을 하셨고, 그린스케이프는 일상 속에서 만남, 그다음 교차를 촘촘하게 좀 엮어서 좀 보이는 형태로 실험을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앞에 그 세 명의 건축가에 대한 걸 좀 많이 봤었고, 사실 좀 중간에 조금 미흡하게 좀 설명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크게 뭐 집중적으로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세 명의 시선을 좀 봤었고,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은 저걸 다 다룰 거는 아니지만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중에서 자기가 좀 와닿는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은 그거거든요. 오늘 본 세 건축가 중에 좀 내가 봤을 때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건축가가 있는가. 세 사람 푸는 방식이 워낙 좀 다르긴 해서 좋은 건축이라고 보지만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해서 조금 나한테 좀 와닿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다른데.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루는 프로젝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건축사라고 하지만 각각의 사무실들이 풀 수 있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 종류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누군가는 정말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큰 거를 다루기도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단독주택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뭐 저분들은 워낙 뭐 공공이든 작든 다 다뤄서 이제 우리랑 좀 범위가 스케일이 좀 넘긴 하지만 그게 좀 와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주마 축사님. 역시 느낌적으로 저한테 맨 처음 물어볼 것 같다는 느낌.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표 내용과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이런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노코멘트를 하고 싶고 왜냐면 너무나도 거장인 분들인데 일개 미약한
미려한 존재인 제가 저 따위가 이거를 뭐 좋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외람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네. 이 중에서 현실에 맞는 시선을 가지는 아니 첫 번째 질문이 좀 더 가벼워서 그렇게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만약에 이게 오프 더 레코드상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데 저 카메라가 되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답이라는 게 없는 사실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저번에 말했던 그 감리에 대한 이야기와 아까 좀 이야기했던 건축법의 이야기는 뭐 해석의 논란이나 뭐 조금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정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었고 요거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편하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좀 선호를 했었고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느낌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 진짜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비싸서 이건 조금 애매한데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축이냐 좀 그것도 좀 다른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가볍게 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좀 보긴 한 거라서 그래서 뭐 좀 어떤가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승구 건축사님 얘기하고 좋은 건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제 봐지거든요. 뭐 승효상 씨나 조정구 씨나 유현준 이 세 분의 건축가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이고 그에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 풀어가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유현준 건축가 스타일이에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건물 중에 하나가 지금 성수동에 있는 젠틀 몬스터 사옥이에요. 네, 젠틀 몬스터 사옥이라는 자체가 이제 전체 그 마을 도시에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모든 이제 비유적인 주변 환경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즐거움을 찾고 이제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유현준 건축가님이 말씀하시는 뭐 흐름과의 만남,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수동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생기를 일으키는 존재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일단 뭐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많이 좋은 건축이라는 건 제 생각은 뭐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제 뭐 공간이 우선인가 이용하는 사람이 우선인가 그럼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봐지는 거죠. 왜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모여야지 그게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공간이란 좋은 건축이라는 게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건축주가 만족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건축주가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건축이라고 봐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은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좋은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얘기를 하면 난 되게 문매를 맞았거든요. 전혀 상관없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이 세 건축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도 되게 즐거우고 좋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승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건축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어차피 잣대가 없잖아요. 잣대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제가 저 건축가들에 대한 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제가 더 배움이 부족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아까 조정구 건축가님 하셨을 때 이 표현이 조금 좀 민감할 수 있는 거지만 건물이 예쁜가 안 예쁜가는 차치하고요. 그거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공간을 만든다라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 그냥 예쁘고 이슈가 되게 짓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야 조금 더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쪽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경호 건축가님의 얘기가 잘 몰랐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철학은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승효상 건축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서 함부로 뭐 얘기를 할 수 하면 모든 건축가들 적이 돼버릴 거니까 말은 하기 힘들지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자연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건물은 두드러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건물 안 지으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놔두면 자연이 주인공이죠. 근데 굳이 짓잖아요. 굳이 짓는다면 얘랑 어울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가분들이 그런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연이 주인공이고 건축은 숨겨져 있어야 돼. 그거 안 지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지을 거면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자연하고 정말 최대한 어울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건물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타미준 건축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이 접근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승효상 건축가님이 워낙 거장이긴 하지만 과연 저 말은 맞는 걸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류현중 건축가 같은 분도 너무 유명하고 지금 가장 그 뛰어난 분인데 류현중 교수님 보실 일은 없겠죠 이걸. 뛰어난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포장도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지어도 어떻게든 공간을 많은 고민 끝에 그 공간을 구축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그리고 뭐 우연을 가정한 교차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표현하지만 되게 넣기 좋은 요소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물론 그런 걸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아까 테라스에 나와서 뭐 그리드 스케이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테라스에 나와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고 이게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뉴욕에 있는 아파트먼트나 뭐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는 차벽으로 막아놓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100이라는 방법을 쓴 거에 대해서 항상 150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승효상 건축가나 유현중 건축가나 다 좋은 분인데 이제 미디어나 혹은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면서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아까 그 조정호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물론 그분도 아주 많은 미디어에 노출된 분이긴 한데 오히려 차라리 더 본질 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만약에 굳이 좋은 건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본질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정말 철저한 사견이고 이게 그 어떠한 공적인 힘을 가지는 의견이 아니므로 혹시라도 이게 총회든 어디든 뭐 어디선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사담으로만 들어주면 저 부분만 사실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좀 이야기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 저는 지금 듣다가 조금 질문이 좀 저도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있으시면은 들어보고 하고 아니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거든요.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던져보고 아니면 시간 지나서 생각났을 때 더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조정구 건축가처럼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게 반영된 건물이랑 좀 우연한 만남들이 있는 좀 그렇게 있는 건물들이 이제 나뉘잖아요. 이현주 건축가랑 뭐 사실상 모든 게 썼기 때문에 뭐 또 저 두 분이 오늘 소개가 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있어서
어느 대상은 정말 관찰을 잘해서 그 사람한테 완전 완벽한 동선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축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거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내 생활에 약간의 변주가 생기면서 우연한 만남이 되고 뭐 다른 조금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게 좋은 건축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초기에 이런 내가 생각을 가졌던 게 언제였을까를 돌이켜보면 학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기간 안에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걸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이제 인문학적인 것도 많이 습득하고 철학적인 것도 많이 보고 답사도 다니고 대가의 작품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또 학생 때 이제 컴페티션 이렇게 내면 결과물 저희가 어떻게든 등수로 나오면서 그럼 이게 좋은 건축인가? 그럼 내 설계는 뭐가 부족했었던 걸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학부 시절 이제 되게 컨셉추얼한 설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좀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 관점이 좀 많이 반영된 건축이 좋은 건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막상 제가 이제 실무를 통해서 이렇게 또 클라이언트와 1대1도 접촉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분의 니즈는 이게 니즈가 확실할수록 고맙죠. 설계하기는. 하지만 니즈가 애매모호할 때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제안해서 이분에게 조금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게 좋은 건축일까? 아니면 익숙한 것을 그 놓이는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랬을 때 좋은 건축은 어쨌든 사용자에게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의외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역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거나 이렇게 좀 고민돼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공성에 주목해서 어떤 그런 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됐든 그 주변의 환경이 됐든 뭔가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됐든 그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말을 잘할 거야. 맹 비난만 쏟아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게 사실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주택만 좀 비교를 한다면 저희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죠. 근데 그 아파트의 익숙함을 너무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으로 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까 그런 문제가, 이질감. 내가 생활하던 공간들은 이게 정답이었는데 라는 걸 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다 설계를 하다 보면 근데 그 니즈라고 해서 그 니즈를 100% 반영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축이냐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제 말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한다는 게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면 사실 같은 걸 또 만들어줄 뿐인 거거든요. 같은 패턴을 또 다른 공간에서만 누리게. 근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건축가로서 욕심 같은 게 있어서 만드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모아서 조그만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그만 공간들 뭔가를 만들긴 하는데, 제 말은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예쁜 집을 지어서 주택을 만약에 어르신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저거죠, 5번째 거. 네, 공간이 우선인가요? 이용한 사람. 했는데 그 어르신이 여기는 사유하는 정원이에요라고 했던 거기에 이제 김치 쪽을 놔두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과연 그 좋은 공간일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김치가 사유를 하고 있는 건 그렇죠. 장국 때도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근데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승현상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좀 너무 좀 격하게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건물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설계했던 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진 계단형 정원과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꾸며놓은 건물이 있어요. 되게 가까이 있는 건물인데,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건물 다 출입 금지예요. 위험해서. 위험해서. 네. 거기들
다 출입 금지시켜 막 이게 막아놨거든요, 그냥. 그 정원에 이끼가 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건축가는 선물처럼 주는 공간인데 이게 쓰는 사람, 받는 사람한테는 선물이 아니면 이게 좋은 공간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 그 정진권 말씀처럼 의외성을 주는 건 정말 당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외성이 그 사람한테 선물이어야지 폭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아마 의외성이랑 아까 사실 아까 보면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공성에 있는 건물들은 좀 의외성이 있는 게 오히려 다 나은 것 같고 규모가 점점 작아질수록 그 사람에 좀 맞춰서 좀 왜냐면은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주택에서는 처음에는 의외성이었지만 그 의외성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의외성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안승호 건축사님은 좀 이런 저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일부러 좀 많이 해놨었는데 보시면서 딱 이거는 내가 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있죠. 있는데 우리 박강보 건축가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좀 어떨까? 그렇죠. 좋은 건축. 솔직히 그러면은 그냥 조금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최근 하고 있는 건축은 좋은 건축이라고 좀 자평을 하실지. 어려워. 진짜 어려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다. 살짝 질문 회피해서 차라리 좋은 건축이라는 게 나왔을 대답을 때 하시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네. 저는 이 질문지에서 나온 걸 살짝 회피해서 전 다르게 아예 답변을 하자면은 좋은 건축이라는 주제만 하나 보고 저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에 따른 저는 건축을 할 때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용자의 다른 니즈라기보다 소소함의 행복을 맨날 찾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자, 주택을 하나 설계한다고 본다. 제가 주택을 설계할 때 정말 웃긴 시설 하나를 되게 강조를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모두에게는 다 항전된 시간이 있고 바쁜 시간이 있고 어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와중에도 사람은 위생을 위한 공간에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인들은 그 시간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거의 일하는 시간이나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공간 안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천창을 만들어 볼까? 그럼 여기 안에서 공간을 말도 안 되게 키워볼까? 최근에는 아니고 오래전에 화장실을 하나 설계할 때 거의 안방 수준의 화장실을 설계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에 중간에 욕조가 엄청 크게 있고 안방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반대였나 봅니다. 제가 말할 때 아파트에 자꾸 기준의 척도를 자꾸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크고 안방의 기준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이용하시는 건축인들이 거기서 느낄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런 소소함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건축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결국 행복을 찾자. 그러니까 저는 큰 걸 찾으려는 게 뭔가 더 외관에서 더 멋있는 걸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함의 행복에 대한 공간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창을 만든다. 외부에 창을 만들고 그 안 사이에 조경의 공간을 내가 투영된 공간을 화장실 안 속에서 씻으면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된다면 결국 외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마치 옷을 입는 듯한 어떤 나의 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물어볼 때 건축인들께 다른 공간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도 질문이 어렵다. 그럼 제일 오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도 질문들도 나옵니다. 전 게임이 너무 좋아요.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게임 좋아한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냥 방에 우리가 항상 하던 게 건축인들이 왜 이 기준이 항상 있는지 몰라도 항상 3m에 3m 방이라는 척도를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은. 그러면 꼭 굳이 그 공간 안에서 거기서 멈춰야 되냐? 이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걸 투영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행복을 개개인의 행복을 찾아주다 보면은 어떤 공간이 구축되고 그게 좋은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건축은 박강모 건축사의 건축입니다.
결론은. 그런 이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주제 자체가 좋은 건축이란 말 자체가 원래 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을 안 해주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왜 회피를 했냐,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 저는 좋은 건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기에서 안 좋은 건축은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앉아있는 공간, 아니면 빛이 들어오는 공간, 아니면 내가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냥 다 좋은 공간이에요. 다만 이 좋은 건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말 나쁜 건축은 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 좋은 건축이 진짜 우위를 논할 만큼 정말 좋은 공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없어요. 왜냐? 그건 다 기본적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건축을 배울 때 저는 딱 그 구조 기능미 들어봤어요? 건축의 3요소. 그렇죠. 구조 기능미, 다시 말하면 그 기능이 충실해야 돼. 내가 집이라면 집에 충실한 구조 그 기능이 돼야 되고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에 대한 기능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왕 좋게 짓는 거 이쁘게 짓자.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추구를 하면서 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공부도 하고 답사도 가고 다른 사람들 것도 보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나 아니면 대가분들의 어떤 공간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공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좋은 공간이에요. 다 좋은 건축이고 근데 과연 다시 생각해서 그럼 다 좋은 건축인데 그럼 나쁜 건축은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법 건축. 아니죠. 그 사용자에 맞춰서 생긴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평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30평밖에 못 지어. 근데 그 뒤에 공간이 짜투리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법적인 규정에서는 30평밖에 못 짓는데 뒤에 짜투리 공간이 너무 많아. 그것 좀 쳐만내밀고 탁 쓰면 그 다용도 공간을 쓸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공간이에요. 그거는 안 써본 사람 몰라요. 그 써본 사람은 그게 정말 좋은 건축이거든요. 좋은 공간이고. 왜냐면 이 넓은 거실을 주더라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건 좋은 건축일까? 네, 쓸모가 없어. 그리고 내한테 불편해. 부담스러워. 이 좋은 공간에다가 내 집 잡동사니를 쌓아놔야 되는데 남들한테 다 내 허물을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나쁜 건축은 뭐고 불편함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지나가다 턱에 걸리거나 그러면 턱이 없는 그런 문선이 없는 문지방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저는 태어날 때 주택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난 주택이 정말 싫었어. 어떤 면이 어떤 점이요? 추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집에 가기까지 너무 멀어. 사는 곳이 멀었어. 다시 말하면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내 방까지 가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 마당이 있다는 거는 약간 사람 아니지? 정부안에서 밥까지 가는데 몇 겹에 나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거실이 앞에 아니 이게 앞에 마당이 2만 평이라는 우리 집이 별장처럼 안채 바깥채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희 회장댁 건물가 집이구나. 대문을 보니 현관인데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 이사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 안에 앞에 마당을 청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자마자 복도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내 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한 상황이란, 물론 이게 결국에는 사용된 인재라든지 뭐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나쁜 건축이다. 그렇죠. 나쁜 게 오히려 더 찾기 쉽죠, 사실. 네네. 좋은 것보다는. 그죠. 근데 오늘 좀 사실 설계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다시 깨달은 게 있는데, 왜 건축의 3요소로 끝나면 안 되고 4요소에서 사실 곧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까 우리 네. 문제 풀었던 것처럼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왜 사람은 빠졌는지. 아니죠. 갑자기 항상 사람의 중심에서 나머지가 이루어지니까 굳이 사람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를 이건 좀 그러긴 한데, 예전에 간삼에 실습을 갔었어요. 이 간삼이 3개의 간이 있어서 간삼이에요. 뭐냐? 공간, 시간, 인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니 인간을 위해서 건축이 생긴 건데 왜 거기에 굳이 인간을 넣을까? 물론 시간이랑 공간은 인간을 위해서 그 건축물의 시간적 배경이라든지 맞추려고. 공간적으로만, 그렇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어거지로 만든 거야. 아니 뭐 넣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건축학 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요소. 그렇죠. 이 기본적인 요소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영혼이 너무 많이 나오시. 저는 그렇게 그거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축만큼이나 조금 넓은 주제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지금 그 은영호 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 정말 좋았어요. 다 좋은 건축이라고. 나쁜 건축은 뭐 불편한 게 뭐 나쁜 걸 하셨는데 다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네, 누가 뭘 설계를 하고 어떤 작품을 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건 애초에 좋은 건축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가끔 길 가다 보면 뭐 어떤 건물 보고 저거 왜 저렇게 설계했을까라고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나가다 뭘 보면 이유가 있겠지. 아, 네, 그러나. 건축 좋아하고 많이 힘들게 싸웠거나 뭐 이런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네. 거실 중간에 기둥이 하나 박혀있어요. 주술 하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주술방에 우리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중간에 기둥이 박혀져서. 그래서 나는, 몽골 전통 건축의 예를 그래서 생각한 건 그거죠. 이러한 건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건축주가 그걸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그건 글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추구한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큰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뜻이었을까? 한계가. 내가 살아보면서 그 기둥을 맴돌게 하는 마치 로타리처럼. 예산 때 나 손잡고 막 님이 몰고 막 이런 거예요. 정말 좀 많은 뜻이 담겨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가들도 불편함을 일부러 넣기도 하는 분들이 있긴 해서. 물론 구조적으로 못 풀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 유명하지 않으셨던 진짜 그분이 생각했던 그 사고에 의한 실험이 아니었을까. 네. 사고에. 그러니까 생각이 오랜 사고를 그렇죠. 통한. 네.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엔지니어에 조금 부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공학적 아니면 시공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이유가 있을 그것도 거예요. 있어요. 제가 그 뮤지엄 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안도가 이제 설계를 해서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저기를 들어가면서 너무 좋았는데 딱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에 딱 진입부 들어갈 때 정문에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이거 기둥 하나가 다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저기다가 기둥을 박았을까? 익숙함을 생각났었던 종. 근데 그 생각을 나는 그 안도가 그 기둥을 밖에 놔둔 것도 나는 그 생각을 네. 나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네. 그 기둥 옆으로 가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운. 다 이유가 있겠죠. 안도가 그렇게 설계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무언가 건물을 지어놨을 때 네. 누가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길 바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 피치 못할. 잊지 못할. 아이 물론 제 모토는 물 흐르듯이 가자. 그래서 다 좋은 건축이다. 그냥 이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비결은? 되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래서 좀 옆으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네,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여기서 지금 그래도 난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난 진짜 이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있으시면 아까 이승국 건축가님이 네. 뭐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까? 네 아까 젠틀몬스터 아, 젠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좀 확장이 되고 저도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시간이 제약이 있지만 좀 이야기도 조금 더 있겠는데 좀 더 해볼 법한데라는 사실 그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야식 시킬까요? 쏘시는 겁니까? 왜 빨리 끝냅시다. 야식사람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너무 좀 넓은 주제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대한 좀 좁혀봤지만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또 넘어가니 또 다른 시각이 좀 보인다는 것에 있어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건축이란 자체가 지금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사실 좋은 건축은 누가 만들어 가나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좀 우리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말 지어진 게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가는 거는 뭐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런 대상이 클라이언트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서 지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지어지기 전까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건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할 때부터 저는 아까 조금 하지만 좋은 건축은 없다라고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건축은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은 건축이 있을 뿐이다. 더 나은 생각을 했었고 나은 선택을 한 결과가 지금의 건축물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했지만 우리 건물들은 항상 호불호가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좀 더 선호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시작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공간이 있냐? 아마 거기서 이미 조금 이거를 보시는 분이 좀 보신다면 그 처음 느꼈던 느낌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생각한 좋은 건축이라는 거는 그 느낌, 내가 나는 이런 건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공간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어디에 있는 장소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너무